MBC에서 매주 수요일 오밤중에 방송되는 황금어장에서 라디오스타라는 코너는 참으로 절절한 끝인사로 청취자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그런데 요즘 이 코너가 끝날 때가 되면 수많은 청취자들이 바로 그 인사를 저희에게 보냅니다. 부디 무사히 다음 주에도 나와주세요. 제발.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처럼 콸콸 쏟아지는 한낮의 졸음을 아슬아슬 외줄타기 방송으로 한방에 물리치는 시간, 하드보일드 연애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어린이날 전야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전 정말 이분의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분에게도 정말 순진무구한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지만 상상이 안 가서 과연 이분에게도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얌전히 챙겨가던 시절이 존재했던 걸까요? 딴지일보 김호준 총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박수! 어린이들은 말이죠. 방송을 꺼주세요. 어린이 특집, 네. 어린이날 특집 전환 방송인데 어린이들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예, 어린이들은 듣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도 뭐 네. 일종의 특집 방송일 수 있죠. 네, 어린이들은 듣지 않는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뭐 당연히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만 네. 상상이 안 갑니다. 이상하게. 저는 완전 방목당한 테 컸습니다. 완전 방목. 네. 오. 부모님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때도 머리 길고 수염이 수염이 안 나죠. 기르고 싶은데. 네. 삐뚤어진 상태로 컸어요. 정말요? 그렇다기보다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우와. 어떤 일을 해도 유리창을 깼다 놀다가 예. 뭐 전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럼 뭐 저희 부모님은 네가 내라. 네. 완전 방목당한 척했습니다. 완전 방목당. 그 좀 좋은 방법인데요. 네. 굉장히 해맑게 웃으시면서 네가 내라. 네. 굉장히 특별한 교육 방법인데요. 제가 보기엔 하이라이트는 말이죠. 제가 20대 때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있다 돌아왔더니 네. 우리 집 이사를 갔어요. 자기들끼리.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었어요. 네. 언제 한번 제가 어버이날 특집으로 저희 부모님들의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특별한 교육 철학은 없었다. 그것이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부모님이 귀찮으셨구나. 네. 당신들도 바쁘기 때문에. 네. 근데 어버이날 특집 때 제가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저 주변에 이제 뭐 김재동도 있고 뭐 이렇게 동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보면 그분의 부모님도 함께 보이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저 김재동 씨 부모님, 어머님, 홀어머니 계신데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으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호준 씨도 보니까 부모님이 좀 이렇게 반반씩 제가 닮았어요. 반반씩. 거꾸로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 네, 반반씩 닮았습니다. 네. 참, 예, 재밌네요. 어린 시절 얘기 잠깐만 들었는데도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도 또 역시 사연들이 이제 많이 와 있는데. 아니죠. 오늘은 나가수 품평 시간이죠. 고정 나가수 코너가 됐어요. 품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고정인데요, 고정. 어떻게 하다가? 윤도현 큰일 났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윤도현 씨는 뭔가 이렇게 잔근육에 네네. 짝짝 갈라진 잔근육. 네네. 그런 씩씩한 소년. 네. 세련된. 근데 이제 임재범 씨는 문신을 한 불안당이다. 몸이 통짜 몸인데 문신을 했어. 착하게 살자. 어떤 이 상처 입은 짐승이 울부짖는. 예. 네. 야성미의 끝을 보이죠. 어떤 비련의 짐승. 예. 어떤 동물적 비장미. 윤도현은 이 여자들이 그 나이인 채로 좋아해요. 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인 채로 좋아하고. 예. 그런데 임재범은 여자들을
나이 불문하고 다 소녀로 만들어버린다. 강적이 나타났어요. 예. 이제 예전에는 좀 실수를 해도 예. 윤도현 못해도 3등이에요. 예. 조금 못하면 5등이다. 조금만 삐끗하면 5등이다. 아, 참. 최소한. 예. 하지만 제가 어제 임재범 씨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약점을 또? 이분이 무대 아래로 내려온 말이죠. 예. 그 표정, 예. 그 폼, 예. 어떤 비장미에 걸맞는 깊이는 잘 안 느껴진다. 최민수 씨의 향기가 나요. 그 폼을 무너뜨려야 돼. 자꾸 말을 시켜. 무게 못 잡게. 예. 아니요. 네. 말씀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신나거든요, 지금. 예. 업됐어요. 저희가 정말 네. 너무 혼자서 말씀하셔서 힘들 정도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편집을 그렇게, 편집이 이제 다 골고루 나와야 되니까, PD분 입장에서 이렇게 편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도 느껴져요. 어쨌든 무게를 못 잡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박정현 씨 말이죠. 네. 제가 그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왜 빅스타가 아직 못 됐는가. 뭐냐면은, 임재범 씨는 노래를 하고 있으면 뭔가 인생이 느껴지거든요. 예. 우여곡절. 예. 그런데 이분은 뭔가 뒤에 이 사람과 스토리가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노래 뒤에 뭐가 없어, 캐릭터가. 평면적이야. 노래는 정말 기가 막힌데, 그 뒤에, 그 노래 다음에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느껴져서 좋은 기획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노래는 정말 끝내주는데. 잘하시죠. 네. 하여튼 그 뒤에. 사실 거기서 노래 못하는 분이 없죠. 네. 제가 좀 딸리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임재범에게 밀린다. 당연히 제가, 그렇죠. 그리고 BMK 그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음색은 잘 안 좋아하는데, 뭔가 호수에 물결을 일으키는 듯한, 물을 휘저어버리는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박정현 씨와 머리끄댕이 잡고 승부가 기대된다. 그러나 박정현 씨가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노래에 관한. 개인적으로는. 또 이소라 씨도 제가 보기에는 옛날 포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초반에 뭔가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 예. 살이 빠져서 그런지 좀 얇아진 것 같다, 뭔가 전반적으로. 근데 뭔가 절절한 그 감수성, 음색 이게 좀 살아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1등은 못해도 이제 안 떨어진다. 다음 주는 더 굉장하십니다. 네, 안 떨어진다고 봐요, 이제 이분은. 네. 예고하는데 정말. 백지영 씨도 없기 때문에 그 시장 혼자 다 먹을 거다. 네, 안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다들 대단하세요, 진짜. 김영훈 씨가 제일 위험하다. 너무 처음에 이분 나왔을 때 사적인 얘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죠. 다 공개됐는데 어떻게? 이분은 내가 아무리 못해도 중간을 하겠지 이런 표정을 이 실정을 잘 모르고 노래가 너무 정확해. 나는 가수다 레벨에서는 노래를 정확하게 잘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임재범 씨도 음정 박자 안 중요하잖아. 네? 그럼 뭔가 뭐랄까요? 정확한 주파수의 헤르츠가 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이상이 잘 안 느껴진다. 이분 위험해요. 너무 잘해서 노래를 다 잘하죠. 다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래 이상이 뭐가 없다 이거죠. 인생 경륜 이런 거 막 곡절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이 기계로 재면 정확한 헤르츠가 잡힐 것 같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네. 김범수 씨. 지난번에 1등 해가지고 필 받은 거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안 알려진 자기 노래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 해도 뭐 중간을 갈 것이야. 좀 가벼운 마음으로 꼴찌를 안 할 테니까. 그런 자세로 나왔는데 바로 증명이 됐죠. 이 나는 가수다에서는 까불면 죽는다. 다 죽는다. 참 진짜. 어쨌든 저는 이게 방송사를 새로 쓸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네, 정말로. 시청자들이 뭔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한 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다. 그래서 뭔가 홈시어터를 장만하고 싶다. 그런 느낌을 주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네. 여기에 그래서 아이유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계회가 되는 겁니다. 노래는 잘하죠. 근데 지금 음악 인생극장 하고 있는데 아유, 또 기사 좀 나시겠습니다. 난 모르겠다 진짜. 노래는 잘하죠. 노래는 잘하는데 노래만 잘하는 걸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계회가 될 수가 있다.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어떤 경험이 좀 묻어나는. 그렇죠. 지금 인생극장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노래로. 근데 제가 보기엔 만약에 윤도현 씨가 떨어진 말이죠. 네. 안 떨어지는데 만에 하나 누가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거 예를 들어서 부끄럽다거나 노래를 못해서 아무도 노래 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김범수 씨가 뭐 노래 못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가수 본인이 금단 증상을 느낄 것 같아요. 가수 본인이 내가 저 무대에 계속 서고 싶다.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으면. 물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거 너무 긴장되니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만약에 텔레비전으로 그걸 보잖아요. 내가 저기 계속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하겠죠. 너무 강력한 감정을 겪기 때문에 가수로서도 그런 건 겪기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하던 여자랑 헤어지는 기분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것 이게 뭐 1년, 2년 느낄 감정 한꺼번에 한 무대에서 느끼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윤도현. 패션 신경 쓰고 임시범 말을 시키고 설사약 타고.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김호준 씨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뮤지션들이 무대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보여야 된다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참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공연을 오히려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은 아무 감정 없이 공연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좀 더 가슴으로 부르려고 노력하는 게 참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도현은 안 떨어져.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 떨어지나 순위는 떨어질 수 있다.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김어준 씨가 좋아하는 박정현 씨. 네. 예,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박정현 씨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박정현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가수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사실 서태지 씨도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가 아니라 서태지 씨가 소비되는 거였어요. 그 노래에 어느 순간부터는 관심 밖으로 나갔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 가수가 사람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박정현 씨가 그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뭐 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다른 무대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죠. 저는 이소라 씨가 다크호스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이분이 지금 진지해졌다. 굉장히 정신 차렸다. 어떻게 박정현 씨 곡 선곡했는데 어떡합니까? 이소라 씨 걸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현 씨. 뭐 그릇이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저희가 뭐 힘이 없네요. 그러면 이소라 씨의 곡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곡? 첫날 불렀던 게 뭐죠? 바람이 분다. 그게 참 잊혀지지 않죠. 짠했어요, 정말. 바람이 분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저는 거기 출연하지만 저도 이 프로그램의 팬이에요, 사실. 그 이소라 씨의 첫 장면, 첫 소절에서 승부가 나버렸어요, 정말로. 이런 거구나. 이 무대에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라는 게.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슨 내가 뭐 이 노래 감정을 뭘 알겠습니까? 근데 눈물이 그냥 쏙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잊혀지지 않아요. 가창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노래로 만들어진. 그게 느껴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원래 가창력이 좋으면 감탄은 하죠. 근데 감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잘 됐네요. 떨어지면 안 돼요, 윤도현. 나 안 나올 거야, 이제. 떨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준 씨를 잡기 위해서라도 참 열심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사연으로 좀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제이씨.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연상인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는 쓸데없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분명 점심을 먹은 게 분명한데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물으면 아직 못 먹었다고 합니다. 왜 이러죠? 이 사람은 또. 참고로 그는 저와 카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거 점심 먹은 결제 문자가 저한테 오거든요. 또 남친은 일에 몰두하면 연락을 안 해요. 만나기로 약속하면 남친이 꼭 급한 일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라고 그럴 때마다 번번이 2-3시간씩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미안하다고만 하는 패턴도 이젠 지겨워요.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도 않고 불규칙한 직종의 특성상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거야 이해한다 쳐도 화가 난 저를 일이 끝나자마자 연락해 달래주진 못할 망정 일부러 약 올리기라도 하듯이 약속 시간보다 2-3시간씩이나 지나 연락하는 남친의 이 못된 버릇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남친 다루는 법 좀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이 씨입니다. 사연이 많이 줄었네요. 원 사연보다. 네. 근데 어떤 핵심은 들어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자잘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별것도 아닌데. 네네. 그리고 또 여긴 빠졌는데 보면 출장 간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네. 출장 싹 바꿔가지고 못 가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는 또 자기 일 보고 그러니까 자기 사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 놓고 또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자, 우선 이 자잘한 거짓말. 예. 왜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하느냐?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사려고 할 때. 갑자기 확 공감이 가는데요. 여자의 마음을 사려고 할 때 이 구사하는 갖가지 술책 중에 불쌍하게 보이기. 네, 가장 이거 맞아. 이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고성 본능을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동정표 사려고. 아직도 밥을 안 먹었다라면 안쓰럽다고 봐줄까 봐. 그러니까 이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불쌍해 보일까? 이런 게 머릿속에 습성으로 남아있다가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물어보면 밥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해야지. 순간적으로. 이건 뭐 큰 거짓말, 사기꾼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런 의심은 안 해도 된다.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 있는데 자기가 오늘 웃긴데요. 바쁜 사람인 척하려고. 이것도 웃긴데요. 이건 남자들이 왜 대도 않는 알통자랑할 때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데 내가 그렇게 지금 바쁘고 회사가 날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거다. 센 척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밥 가지고 그랬지만 또 다른 남자는 다른 거 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자잘한 거짓말들은 뭐랄까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이 연애에서 일종의 생존술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거짓말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그렇죠.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불쌍해 보이고 센 척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짜잘한 거짓말. 그러니까 귀엽기도 한데요. 귀엽죠. 알고 보면 귀엽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남자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소나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사생활을 통제하려고 한다. 10살 그러니까 어딜 가려고 하면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결국 안 가면 자기 바쁜 일 해버린다. 늦고. 네. 이건 우선은 이제 사생활 통제하려는 건 이제 10살이나 연상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린 남자들하고 놀까봐. 그래서 출장 일정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바꾼 거죠. 바꾼 거죠. 근데 왜 연락을 제대로 안 하냐. 그래 놓고. 정작 그때까지 막 해놓고 왜 안 하느냐. 걱정이 끝났거든. 다시 내 소나기에 들어왔거든. 그게 또 그러니까 볼일 봐야죠. 참.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일부러 약을 올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아니죠. 그냥 안심을 한 겁니다. 한숨을 놓은 거죠. 긴장을 푼 거예요. 여자분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 뭐랄까요. 좀 소심한 남자인 거죠. 소심하고 자잘한 남자인 거예요. 그냥 귀여운 남자네요. 네. 근데 이런 남자를 어떻게 바꾸냐? 자잘한 거짓말 이런 거 못 바꿔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들이 울면서 거울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쁠까봐. 예쁠까봐? 자기가 예뻐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울면서 거울 보기? 네. 이거는 다 그냥 나름의 생존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연애의 기법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귀엽게 물론 뭐랄까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런 건 아닌데 사소하고 귀엽다 이 정도를 봐줄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 큰 사고의 우려는 없는 거네요. 큰 사고는 안 칩니다 이런 남자는 절대로. 소심하기 때문에. 네. 그럼 제이 씨가 좀 그래도 안심이 좀 되셨겠는데요? 근데 연락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이거는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연락이 안 된다. 예.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른 친구들 만나러 가세요. 어. 그러면 걱정을 끼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연락이 끊기네? 바로 연락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안심을 좋은 못하기 훈련 때문에. 방법이 있군요. 네. 또. 연락을 안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안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기술이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좋은 방법은 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자기 일 보세요. 볼일. 이 집착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집착은 사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볼까봐 혹은 자기만 남겨질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좀 어른스럽지 못한 사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네. 어떤 사랑을 더 완성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술로 훈련시킬 수는 있으나 더 좋은 방법은 담담하게, 시큰둥하게, 네. 자기 볼일 보세요. 네. 그게 더 낫다, 사실은. 제이 씨는 꼭 이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 예. 시원하게 또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광고 후에 계속 이어갑니다. MBC FM for you. 데이트. 자, 이승환의 물어본다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승환의 물어본다 듣고 왔습니다. 다소 아주 락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K씨 사연입니다. 뭐 좀 충격적인 사연이라는 얘기를 전에 하셨는데 제겐 6년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외모나 능력, 가정 형편도 훨씬 좋은 편이고요. 작년에 다른 사람이 만나보고 싶다는 남친의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졌는데 6개월 뒤에 찾아와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귀면서 점점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는 게 맞냐면서 투정을 부리고 싸우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지쳐서 결국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심한 욕설을 했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를 다 망쳐놓을 거야. 심지어 쓰레기, 제 부모님 욕까지. 원거리 연애라서 전화 싸우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만나서 헤어지려고 찾아가면 또 언제 그래낸 듯이 또 풀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싸우고 찾아가고 싸우고 찾아가고 반년새 대여섯 번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뺨을 맞은 적도 있고요. 화가 안 났을 땐 자상하고 잘 챙겨주는 편이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싸움이 없어도 지난 일들이 저를 괴롭히고 마음을 못 열게 만듭니다. 제가 너무 재면서 만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못 떨쳐버리는 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방송이란 게 안타깝네요. 일단 10분 정도 욕을 확 해버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태 사연 중에 최악의 남자가 등장했다. 제가 이 풀 사연을 읽어봤는데. 네. 이건 좀 요약을 한 거죠, 저게 방송으로. 그렇죠. 네. 분리수거해야 되는 남자다. 그 정도로 최악. 네. 신고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최악이다. 우선 이 남자는 말이죠.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이렇게 훌륭한 내가 널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기라 이거죠. 이 태도가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든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헤어지고 자기가 헤어지고 싶을 때 이번에 6개월은 이제 좀 길게 다른 여자 만난다고 한 거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헤어졌다는 사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떠났다가 마음대로 돌아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떠난다고 하면 난리를 치는 거죠. 어딜 감히. 왜냐하면 훌륭한 내가 널 만나주고 있는데 어딜 감히. 미친 거예요. 일단. 왕병이네, 왕병. 미친 상태죠. 그리고 또 이 남자가 6개월간 떠났을 때 틀림없이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네. 근데 그 여자는 고분고분 자기 말 잘 안 들어주고 잘 안 받아준 거예요. 예. 그래서 차인 거야.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상처받은 자존심을 돌아와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여자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억울한 거냐면
자기가 지금 이 정도 그 여자와 같이 있다는 게 자기 스스로 억울한 거야. 자기는 좀 더 나은 여자하고 있어야 되는 남자인데, 그게 더 마땅한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을 안 맞춰주면 막 억울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날 안 맞춰? 네. 정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잘났고, 정말 그렇게 난 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찾아가야죠. 자기가. 그렇죠. 그러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전한 여자를 옆에다가 일종으로 쿠션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 또는 뭔가 원기를 회복해야 할 때가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겁니다. 굉장히 비열하죠. 어떻게 해요, 그럼? 게다가 또 뺨을 때렸어. 부모 욕을 해. 용서가 안 되는 건데, 질까지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요. 범죄적이다. 손찌검까지 하고. 네. 제가 보기엔 범죄적이다. 범죄적이다. 네. 매우. 최악 중에 최악이다. 장담하는데 이 남자는 절대로 고마운 거 모릅니다. 이 여자가 잘해주고, 여자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운 거 절대 몰라요. 자기는 만나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담하는데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고 있을 확률로 100%다. 네, 100%예요. 그러다가 뭐 좀 될 것 같으면 떠났다가 안 되면 또 돌아와서 이 여자 옆에 붙어서 이렇게. 좀 뭐 얘기 듣기는 정말 최악인데요. 가끔 잘해준다. 이거는 말이죠. 예.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정비라고 봐요. 정비. 네. 자동차 정비하듯. 그렇죠. 타야 되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네. 서드카 정도 되는 건데. 세컨카도 아니고. 네. 필요할 때 쓰려고 정비해 두는 거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남자는 말할 필요 없이 당장 헤어져야 되는 건데, 최악 중에 최악인데, 사연 중에.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여자분의 문제가 좀 있어요. 여자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남편한테 매를 맞고 있는데, 안 떠나. 남들이, 미쳤냐, 너, 떠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던데. 그렇죠. 아니,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남들이 이제 떠나라고 하면 뭐라고 데리고 하냐면, 원래 남편이 좋은 사람인데, 잠시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답해. 예를 들어서 집이 더럽다. 예.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야? 뺨 한 대 때렸다. 예. 그러면 집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분노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집을 안 치워놔서 청소를 안 해서 그렇구나.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데. 내 탓이 온대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잘났고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분의 경우에는 뺨을 때리고 부모를 욕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풀 사연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자주 문자를 안 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거다. 뭐 아니면 내 말투가 그래서 뭐 내가 마음에 안 들게 굴어서 그렇게 화가 난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줘서 이 남자가 화가 난 거라고 자기가 문제라고 평소에는 자상한데 완전히 그 증상이 들어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스스로 말하잖아요. 뭐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인간이 최악인데 상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건데. 이게 화를 낼 일에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 재수도 없고 한심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당장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분의 기본적으로 태도도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이게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불릴 만한 물론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그런 거지만 심리 상태는 그렇다.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그거 참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자기한테 문제를 끊임없이 찾고 다른 사람이 저희같이 제3자가 볼 땐 참으로 답답한 네. 상황인데요.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그러니까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러면 뭐 괴로워하고 자기한테 문제를 찾다가 또 남자가 잘해주면 역시 이 남자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잘해야지 생각하다가 또 돌아가는 거죠. 이거. 계속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되고 헤어질 때는 그냥 헤어지지 말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갖고 있을 때. 예. 그럴 때 이놈이 얼마나 시시하고 찌질하고 여자까지 때리는 비겁한 놈인지 A4로 쫙 뽑아요. A4로 꼭 뽑아야 됩니까? A4로 쫙 뽑아가지고. A3는 안 되죠. 네. A4로. 서체는 궁서체. 네, 궁서체로. 궁서체. 뽑아가지고. 네. 전달하고 그 앞에서 욕을 자기 입으로. 그 남자 욕을 하고. 네. 그리고 헤어져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거.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 그 종집을 한번 찍는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상징적인 행위가 필요해요, 이 여자분한테는. 네. 다시는 내가 더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네. 남자는 만날 가치가 없어요. 네. 야, 얼마 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 그냥 막 떠오르는데요. 이런 여자분들 많습니다. 미국 영화였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여자는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라고. 그럼 이제 원래 괜찮은데 잠깐 이렇게 이성을 잃는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국제 정치 갑니다. 국제 정치. 요즘 이 미국에서 말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 출생지 논란이 한창입니다. 네. 이유가 뭐냐? 네. 오바마가 이제 케냐에서 태어났다. 흑인이다 보니까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막 그 공격을 하는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출생 그 원본을 공개했죠. 네. 공개를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섬에서. 네. 섬이지만 뭐 하와이도 미국 맞죠? 네. 그러니까 섬인데 다른 나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역시 대통령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국민 정서상 동질감을 유지하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